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문제적 인물이 있으니 바로 한덕수 대행입니다.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워낙 그 정통하시니까요. 정치에 정보도 많으시고 한덕수 대행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민주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글쎄, 민주정부에서 성장하고 키웠던 분이죠. 그런 네. 분이 지금은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와 어떤 이 정권에서 지금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개인의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한덕수 대행이 이 연세도 연만하시고 또 인생과 정치를 정리할 나이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저는 이 마지막 50일, 60일 동안에 국정을 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지금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무슨 약점이 잡혀 있든지 한덕수, 예. 네, 아니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 일당들하고 어떤 모종의 어떤 핵책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뭐 오늘인가요? 그 중앙일보에 대선 후보로 나갈 거냐라고 트럼프가 물어봤더니 예, 뭐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 뭐 해석은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 역대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간 적이 없고요. 우리로서는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거명되는 18명, 20명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네. 완전히 경쟁력이 약하다. 깜냥이 안 된다. 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좀 그 대타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 그 자체가 기존의 여당의 후보들을 아주 깔아뭉기는 이런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네. 한덕수 총리가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네. 추대 형식이 돼야 될 겁니다. 추대.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당원 모집이랄지 뭐 여타 국민 경선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경선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여론에 가장 앞서가는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옹립하려면은 옹립과 추대를 해야 국민의 후보가 될 것인데 그 자체가 나머지 20여 명의 지금 뭐 고만고만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한덕수 총리를 무소속으로 출마시킨 다음에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면 상당한 흥행이 될 거다. 예전에 이제 박원순 변호사하고 그 민주당하고 같이 그 박영선 후보였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단일화 경선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것은요. 네. 그것은 선거의 전략을 모르는 건데 조그만 지역, 도 단위, 시 단위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단위의 군 단위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전국 단위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선거 치른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소속은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은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이고 정당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고 비유를 하는데 작은 단위의 지자체 선거는 가능한데 전국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오는 선거는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그러니까 출마 생각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있지요. 한덕수 대선 출마하려고 이러는 거죠. 내용이 그 행간을 보면은 나를 좀 만들어 주라. 그럼 내가 뛰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심을 사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완규도 이완규죠 법학실장. 그분도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임명한 것은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불수초 특권과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장난질 치려고 할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장난질 치려고 그 이완규를 꽂는 것이다. 한덕수가. 그러면 한덕수는 지금 대선 출마를 위해서 군불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연 이틀 트럼프와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일종의 이제 내가 이렇게 정상 간 대화를 한다라는 거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건 둘만 아는 사항이지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대변인 풀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대변인 풀 아니고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단독 보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일보에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관계자 발로 나온 거긴 합니다만 그 캠프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아마 지금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별도로 좀 알아보니까 외교부에서도 이 통화 사실을 잘 몰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프로토콜상 외교부가 모를 순 없다. 정상관 통화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결정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한덕수의 정치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그 음흉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의 음흉함이 어디까지 갈지. 예. 하여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그런 정당에서 무려 15명, 오늘도 한동훈 대표 여기 그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선 출마 선언한다는데 저는 내란을 일으킨 당에서 또 내란 수계와 그 1호 당원과의 그 함께하고 윤석열을 척결하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어안이 벙벙을 한대요. 네. 거기다가 대선 후보 숫자가 18명에서 20명이 넘는다는 듣고 어이가 없고 양심이 없는 세력들이다. 예. 저들한테 저렇게 정권을 3년 동안 맡기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불쌍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당은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해봅니다. 네.